1억 2천만 명이 바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절망만이 남은 땅, 에티오피아. 하지만 그 순간, 70년 전, 우리가 도왔던 한 나라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까? 그 물음 하나가 역사를 움직였고, 세계는 지금 그 기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윌리엄 해리슨이에요. 워싱턴 DC. 에 살면서 전 세계 문제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했었어요. 20년 넘게 아프리카, 특히 항구와 무역, 바다 접근에 대해 연구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방문했었죠. 하지만 2023년 여름 에티오피아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게 아디스아바베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수도 공항이었죠.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고, 도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 긴장해 보였습니다. 아삽시에서 온 항구 관리자 테스파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 얼굴이 며칠 밤을 못 잔 것처럼 피곤해 보였어요.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저희 항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잠깐요. 제가 물었어요. 아삽 항구는 에티오피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테스파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요. 하지만 안에 있는 모든 게 잠겨 있어요. 그리고 열쇠는 도쿄에 있어요. 일본을 말하는 거였어요. 3년 전인 2020년에 일본이 에티오피아의 아삽에 첨단 항구를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선물이라고, 파트너십이라고 했었죠. 일본 팀은 최고의 기계들, 가장 빠른 크레인들, 가장 똑똑한 시스템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에게 미래의 항구를 약속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어요. 뉴스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에티오피아, 무역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 웃고 있는 장관들, 일본 엔지니어들, 반짝이는 장비들, 악수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부 조항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읽었었죠. 나중에 계약서 사본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본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운영, 교육 모든 게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설명서도 에티오피아 직원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은 핵심 시스템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항구를 건설했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항구는 2022년에 문을 열었어요. 모두가 잘 될 거라고 희망했었죠. 그런데 2023년 7월 15일이 왔어요. 그 날짜를 생생히 기억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스파의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모든 게 멈췄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급히 아삽 항구로 달려갔어요. 정말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 37대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배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접안할 수가 없었어요. 항구 전체가 멈춰버렸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는데 혼란스럽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테스파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메인 제어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일본 팀에서는 뭘 하기 전에 도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허가요? 저는 거의 소리칠 뻔했어요. 이건 긴급 상황인데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본부 허가 없이는 재시작할 수 없다고 해요. 3일 내내 일본 엔지니어들은 그냥 서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전화하고, 메모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천 톤의 커피와 물품들이 쌓여갔어요. 트럭들이 움직일 수 없었고, 배들도 짐을 내릴 수 없었어요. 나라가 매 시간 수백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에티오피아 직원들이 도울 수가 없었어요. 비밀번호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접근 권한도 없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 한 분이 제 옆에 서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5년 동안 공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조수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요. 그분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셋째 날 밤, 아디스아바베의 메스켈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속였어. 이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야. 우리의 독립은 어디 있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고장난 항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에티오피아는 미래를 약속받았는데 대신 열쇠 없는 잠긴 기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화난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외국 전문가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기만 했었어요. 그날 밤 늦게 호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에티오피아를 고객이 아닌 친구로 대해줄 나라가 있을까? 중국,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 이름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70년 전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었어요. 아시아까지 가서 작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라가 살아남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 나라 대한민국이 기억할까요? 관심을 가져줄까요?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나라가 이런 문제에 끼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업에만 집중하고 돈에 너무 신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곧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보게 될 거였어요. 단순히 항구가 건설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는 걸 말이에요. 항구 재앙은 오래 조용하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온 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어요. 뉴스 기자들이 고장난 항구 밖에 서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영상들이 퍼져나갔어요. 얼어붙은 크레인들, 가만히 서 있는 직원들, 길을 잃은 오리처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수도 아디스아바베에서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어요. 피켓을 들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고 국기를 흔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속였어.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야. 우리 땅에서 자유를 원해. 저는 군중 가장자리에 서서 일기장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건 달랐어요. 단순히 돈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에 관한 거였어요. 존중받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할아버지가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서 소리쳤어요. 한국은 어때? 우리가 한 번 도와준 적 있잖아.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군중 속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한국요? 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 전쟁 때, 오래전이지. 그때 저도 기억이 났어요. 1950년대에 한국이 끔찍한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도우러 보냈었어요. 강류 대대라고 불렸어요. 초록색 군복을 입고 위험 속으로 행진에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던 한국 군인들 곁에 서 있었어요. 70년도 넘은 일이었어요. 이제 2023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할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게 한국은 바쁘고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고층 빌딩들,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회사들이 있는 곳이었죠. 한국 사업가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숫자, 이익,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1951년의 일을 왜 신경 쓰겠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카페에서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옛사진을 올리는 것도 봤어요. 한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을 도왔어.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에티오피아 무역부의 연락처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짧고 간단했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뭔가 시작했어요. 조용히요. 카메라도 없고 언론도 없이요. 며칠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요. 한국이 정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었어요. 에티오피아만을 위한 팀이었어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헤드라인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에티오피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강류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강류 대대의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큰 연설도 없고 화려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행동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김 씨라는 분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의 부산항만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작은 팀과 함께 아디스아바베로 날아왔어요. 정장도 없고 서류 가방도 없었어요. 그냥 노트, 통역사들, 그리고 많은 경청이 있을 뿐이었어요. 김 씨의 초기 방문 중 하나에서 만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차분해 보이지만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영어가 명확했고 눈이 친절했어요. 악수하고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소를 지으셨어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951년에 당신들 나라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저희와 함께 싸워주셨어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러 왔어요. 그 말들이 노래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세계를 여행했었고 부유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만났었어요. 국제 원조에 대해 연구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김 씨에게 물었어요. 조건이 있나요? 장기 계약을 원하시나요? 시스템 통제권을 원하시나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나만 있어요. 이 항구를 함께 건설해요. 함께. 그 단어가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일본은 에티오피아를 위해 항구를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했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와 함께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게 차이였어요. 다음 몇 주 동안 한국팀이 아삽의 고장난 항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 항구 직원들,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만났어요. 서류상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자 한 분이 말했어요. 이곳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천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을 고객이나 손님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형제로 말이에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빠른 기차와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한국이 뭔가 다른 존재일지도 몰라요. 한국이 에티오피아가 줄곧 찾고 있던 그런 친구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영화 같았어요. 슬픈 영화도 무서운 영화도 아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말이에요. 리스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계를 고치거나 전문가를 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걸 원했어요. 사람을 먼저 키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사들,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첫 번째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봤을 때가 기억나요. 500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태우고 왔어요. 대부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긴장해 보이지만 설레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가져왔어요. 한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들의 사진을 말이에요. 그 중 한 명이 알레마워트 테페라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24살이었어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눈이 호기심으로 크게 떠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 하일레 엠마누엘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싸웠었어요. 강류 대대의 일원이었죠. 바다를 건너 전쟁 중인 먼 나라를 지키러 간 용감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었어요. 알레마워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한국은 가족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한 번 말했어요. 다시 가지는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돌아왔어요. 싸우러가 아니라 배우러 말이에요. 알레마워트는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물리와 항만 기술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였어요. 수업이 힘들었어요. 로봇공학, 코딩, 통신 시스템.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그분을 좋아했어요. 추운 아침에는 에티오피아 커피도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 식당에서는 에티오피아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한 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하러만 온 게 아니에요. 변화를 만들러 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부산항만공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김 씨를 에티오피아로 보냈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배웠어요. 화물 추적하는 법, 제어 시스템 고치는 법, 팀을 이끄는 법.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5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왔어요. 학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강유한 IT 디렉터로 말이에요. 첫 연설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대에 서서 큰 군중 앞에서 맨 앞줄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알레마워트가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셨어요.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를 위해 건설해요. 한국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쳤어요.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순간 역사가 완전한 원을 그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알레마워트만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에티오피아 직원들이 한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들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직원들이 아마라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의 언어였어요. 그냥 명령만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소통하고 싶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한 분은 저녁 파티에서 아마라어 노래까지 불렀어요. 모두가 웃고 박수쳤어요. 한편 에티오피아 팀들은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상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더 이상 상사는 없었어요. 팀메이트만 있을 뿐이었어요. 함께 새로운 강유항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박스를 옮기는 곳이 아니었어요. 상징이 될 거였어요.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 말이에요. 일본 계획에는 없었던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젊은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위한 훈련센터, 태양광 패널로 운영되는 친환경 에너지 스테이션, 강류 대대를 기리는 추모 정원, 그리고 정중앙에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기술 연구소. 김 씨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순히 항구를 건설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건설하고 싶어요. 어느 날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안전모를 쓴 직원들이 함께 웃으면서 나란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관리자 한 분이 말했어요. 이제 이건 우리 항구예요. 하지만 혼자 건설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과 함께 건설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노트를 손에 들고 지켜봤어요. 이건 원조가 아니었어요. 자선도 아니었어요. 사업도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이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함께 일하며 특별한 걸 만들고 있는 동안 일본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이 사실 대신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냥 감정에 관한 것이지 진짜 발전이 아니다라고도 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한국을 믿지 마세요.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라고까지 말했어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행동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나라가 질투하거나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가 듣지 않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해주는지 봤어요. 존중과 친절, 그리고 정직으로 말이에요. 그걸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세상이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그랬어요.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냈어요. 유엔이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 그 말을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성을 찾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옳은 일을 옳은 이유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름을 돋게 한 날짜가 왔어요. 2025년 6월 25일. 75년 전 한국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지켜진 약속이 말이에요.
그날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 앞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강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공식 서명식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어요.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전통 의상을 입었고 한국 손님들은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광장 가운데에는 추모 동상을 세웠어요. 검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한국에서 싸웠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한국 군인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두 나라, 하나의 역사. 저는 뒤쪽에 서서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해가 따뜻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젊은이도 노인도, 에티오피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때 그분을 봤어요. 알레마워트 테페라.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러 갔어요. 이제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위해 싸우러 왔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군중이 환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던 낯선 사람들과 포옹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서서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제가 틀렸었네요. 한때 한국을 그냥 작고 먼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군인, 모든 희생,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도 기억할 거예요. 강요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기계들이 아직 설치되고 있어요. 훈련 센터들도 아직 건설 중이에요. 크레인들도 아직 첫 번째 컨테이너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성됐어요. 왜냐고요? 어떤 항구들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항구는 기억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에티오피아가 75년 전에 한국을 도와줬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제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돕고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건 정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업 거래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더 깊은 뭔가예요.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닌 뭔가.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된 뭔가. 진정한 형제애. 노트를 덮고 행사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제 눈으로 직접 이걸 볼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에 아직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년 후 강류항이 배들과 직원들로 가득할 때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할 거예요. 약속에서 시작됐어요. 형제들 사이의 약속에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